수행자의 길 시간입니다. 우선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방은 스님들이 참선 수행하는 선방이다. 백안당이라고도 한다. 신라 효공왕 때 담공선사가 축조하였는데 방안 내 귀퉁이의 50cm씩 높은 곳은 좌선처이고 가운데 십자 모양의 낮은 곳은 경행처이다. 축조 당시에는 한번 불을 지피면 100일 동안 고루 따뜻하였으므로 신비한 온돌방이라 하여 세계 건축사에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 경남 유형문화재 제144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아자방에서 참선 공부할 때는 장자부라 늘 앉아만 있고 눕지 않는 것, 일종씩 하루 사시에 한 끼만 먹는 것, 묵은 말하지 않는 것의 세 가지 규칙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규칙을 지키면서 애써서 공부하였기 때문에 이 아자방에서 무수한 도성들이 배출되었다. 그리고 아자방의 문수보살이 화연하여 스님들이 발심정진케 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전해오는데 그 중 하나를 소개한다. 조선 중엽 어느 해 âm 력 10월 14일 동안거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어린 사미성이 글망을 지고 조실스님을 찾아와 아자방에 방부를 들여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조실스님이 보아하니 나이가 어려 도저히 아자방의 방부를 받아줄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아자방에서 정진하는 데는 장자부라 일종식 무근의 세 가지 엄한 규칙이 있는데 어린 사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겨운 일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실스님은 그 사미성에게 더 커서 오면 방부를 받아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그 사미성이 부처님 말씀에 생사가 호흡하는 사이에 있다고 하셨는데 어찌 클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했다. 조실스님은 매우 기특하게 여겨 방부를 받아주셨다. 아자방에서 참선하는 대중들이 한밤중이 되어 마구 졸면 그 사미성은 뒤로 벌렁 자빠져 쿵 소리를 내고 그리고 땅을 치고 울면서 넋두리 하기를 생사의 괴로움이 아니라면 왜 자고 싶은 잠도 못 자고 먹고 싶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라고 했다. 그러면 졸던 스님들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정진하였다. 한철 내내 이렇게 되풀이하며 해제를 맞이하였다. 해제날 조실 스님의 해제 법문이 끝나자 그 사미가 대중 앞에 나와 세 번 절을 하고 조실 스님께서 방부를 들여주셔서 한철 공부를 잘 하였습니다. 라고 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사미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때야 비로소 대중 스님네들은 그 사미는 문수보살이 화연하여 나타나신 줄 알고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더욱 발심정진하였다고 한다. 참선을 실행할 때는 많은 말이 필요 없다. 다만 말 달리듯 채찍을 더할 뿐. 의단이 타파되어 눈을 한번 번쩍 뜨면 공급 이전을 비로소 비추리라. 화두에 달라붙어 부디 놓치지 말지어다. 엎치고 뒤치면서 이어먹고 라고만 하라. 끝없이 의심하여 불덩이처럼 될 때 문득 생사의 긴 꿈에서 깨어나리라. 긴긴 날을 고요히 앉아 자선하니 한 생각 벽과 같아 온갖 생각 다 잊었네.
사무친 의심이 만생각을 꿰뚫어 봄이 엄도 모른 채 강호를 오갔으라. 화두를 들어 빈틈없이 참고하여 화두 밖에는 아무것도 두지 마라. 아무것도 남지 않아 마음에 힘을 더니 사방은 고요하여 한 티끌도 일지 않네. 시정의 거리든 깊은 숲이든 평야나 들녘 혹은 해안이거나 화두에 몰입된 그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정열의 기쁨 뿐이네. 뒤도 옆도 보지 말고 오직 앞으로만 가라. 더 나아갈 수 없는 길에서 한 걸음 더 내디딜 때 정령코 일체 일이 없을 것이며 가시던 불 속에서도 팔을 저으며 지날 것이다. 고고한 절개는 태산처럼 오뚝하고 선정은 길이길이 백구처럼 한가하네. 힘 다해 목숨 걸고 한바탕 뒤집으면 번뇌 꺼진 맑은 지경 안도 없고 밖도 없네. 화두의 뿌리는 대어 의심이다. 그 의심이 눈푸른 달마를 쳐 부술 때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살리리니 이로부터 그 악명이 강호에 가득하리. 참선의 묘함은 날카로움에 있나니 무딘 의심으론 생사를 못 가라네. 의심이 쪼개질 때 허공이 갈라지니 한 줄기 차가운 빛이 고금을 녹이리라. 화두를 참고하며 언제나 간절하여 세간의 잡된 생각을 의심으로 썰어내라. 천길절벽에서 비로소 손을 놓을 때 대지와 허공이 한꺼번에 사라지리. 대지와 허공이 한꺼번에 사라지리. 이거 뭐 제가 반복해서 글을 넣은 모양입니다. 의단이 타파되어 번뇌가 문득시니 오가는 모든 길엔 그림자 없네. 더 넓은 기운이 십방을 끊으니 오간 지옥 가는 길에서도 느긋하게 논일고 부류 따라 논일며 바람처럼 지나도다. 참선하여 해탈함이 어려운 것 아니니 즉시 한 생각을 돌이킴에 있다. 물 다하고 산 또한 끝난 곳에 물도 없고 산도 없는 산은 산, 물은 물이로다. 무슨 일이든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요. 그 익숙해지는 시간이 참 버티기가 힘든 경우가 있는데, 뭐 화두를 잡으면 처음에는 따분하고 힘들고 머리도 아프고 하기 싫고 하는데, 그래도 또 쉬었다가 또 하고 쉬었다가 또 하고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본 궤도에 오를 때는 그때부터는 참선이든 화두든 이제 몸이 익숙해져서 습관처럼 되어버리면 그때는 점점 참선의 깊은 맛이나 명상의 깊은 맛을 알 수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다가 익숙해지기까지가 뭐 여러분도 어떤 일이든 어떤 일에 종사하시든 경험을 하신 부분일 겁니다. 익숙해지기까지가 좀 힘들지 익숙해지고 나면 몸이나 마음으로 습관적인 것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본궤도의 과정으로 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참선이든 화두든 하다가 하기 싫으면 그만뒀다가 또 마음이 나면 했다가 자꾸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요. 그런데 그 마음만 나와버리면 안 하겠다는 마음만 들지 않으면 계속 끝없이 도전을 하고 시도를 한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참선이든 화두든 어떤 일이든 그 영역에 쉽게 들어가서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습관적으로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정말 참선하는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고, 화두나 그리고 뭐 역을 연구하는 일이든 어느 정도 익숙해져 버리면 그때부터가 정말 본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선이란 다만 의심덩어리를 일으키는 것, 의심하고 의심하기를 불덩어리 같이 해야지 자기도 모르게 온몸을 놓아버릴 때 우주가 하나의 틀 끝에 있으리라. 저는 뭐 남자니까 바닷가,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 가면 모래사장도 있고 파도가 들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뚝도 있고 한데 그 뚝이 낮게 되어 있고 일반 들판의 언덕처럼, 그러면 거기서 비닐 한 장을 펴놓고 누워서 좋아하는 팝이나 음악을 틀어놓고 거기서 하루 종일 지냅니다. 사람들 왕래가 없고, 그리고 바다에는 파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정말 좋지요. 그게 뭐 어찌 보면 좀 외로움을 많이 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건데,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지내보면 마음이 번잡했던 것도 사라져버리고 홀로 고요히 지내다 보면 마음 자체가 스스로 조용해지는 부분도 많습니다. 여자분들은 그렇게 하려면 주변 상황을 꼼꼼히 따져봐야지요. 위험성은 없는가? 뭐 가급적이면 사람이 조금 왕래가 있는 곳에 고요한 곳을 찾아서 음악을 듣거나 자기가 평소에 정말 좋아하는 음악,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는 음악이 있으면 그 음악을 여러 개를 준비를 해서 그런 고요한 장소에 가서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지내는 시간을 한 번씩 가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생업이 바쁘고 자녀들이 어린 분들은 그렇게 하려면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한 번씩 그렇게 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게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고요한 마음은 가볍고 투명하며 자유로운 바다의 표면처럼 반짝이다. 이기심과 외압은 사라지고 내면의 집착과 부정적인 생각은 그 강도를 잃는다. 혼란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편안하게 하고 고요함을 찾는 것만큼 건강한 것은 없다. 마음의 파장, 주파수가 가라앉으면 가라앉을수록 정말 고요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 질투, 상대를 증오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가도 마음의 파장이 점점 가라앉아서 더 깊이 가라앉으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져 버립니다. 마음이 고요해져 버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그 강도를 잃는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 질투하는 마음,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 이런 부분들이 점점 약화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힐수록 더 깊이 가라앉을수록 이게 내 본 마음이었나? 내가 왜 그렇게 정오하고 질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침묵은 우리가 현재 존재하고 정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한다. 이는 표면의 정신과 마음을 벗겨내고 진실을 찾기 위해 마음을 여는 방법이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친구들과 잠시 대화도 하지 않고 혼자서 지내보면 물론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상대가 있어서 말을 하는 경우보다는 더 고요해지겠지요. 하루 종일 여유가 있는 날은 침묵을 한번 지켜보면 그때는 마음도 가라앉고 여러 가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또 해야겠다는 생각을 정리하는 부분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때로 당신의 마음은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동물과 같다는 현실을 직시해보자. 그 마음은 지칠 줄 모르고 안절부절 못하며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모든 것을 뒤엉켜 당신의 가장 나쁜 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은 내 것일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전적으로 내 것이라 볼 수는 없지요. 반은 내 것이고 반은 우주 공간에서 자꾸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마음이 흥분해 있고 지나치게 들떠 있거나 이러면 자기 자신이 괴롭지요. 그래서 침묵도 지켜보고 고요한 곳을 한 번씩 찾아서 하루 종일 그곳에서 지내거나 잠을 자거나 해서 스스로 마음을 한 번씩은 쉬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고향 앞바다인데 외가 쪽도 이제 앞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외가 바닷가 언덕에서 비닐을 한 장 펴놓고 누워서 음악을 듣는데 이전에는 카세트 테이프 돌아가는 게 있었죠. 그걸 하나 준비를 해서 좋아하는 음악을 넣고 하루 종일 지내면서 고요해지려고 해보고 침묵도 지켜보고 그러다가 마음이 가라앉아서 고요해지면 아예 거기서 잠을 한숨 잔다던가 그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나 많이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 마음 자체가 흥분이 돼 있고 정으로 가득 차 있고 안절부절 못하고 이러면 자기가 해야 될 부분들을 미리 어떻게 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가 될 수 있고 결정을 내리려는 시간도 없고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됩니다. 특히 현대사에서는 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씩은 외부인과 접촉을 하지 않고 고요히 오랫동안 지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대자연에 나가서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철저히 준비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요한 마음이란 본질적으로 현실과 거리를 두거나 피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실의 본질을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좌측 상단에 보면 FG 라이트라고 되어 있죠. 저게 주파수 제너레이터라고 하는데
한때는 저 주파수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마음 가라앉히는데 혹은 명상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연구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저걸 좌클릭을 두 번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다가 55를 넣습니다. 55. 55는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잠도 오게 되는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엽니다. 이건 뭐 다중 플레이가 되니까 여기는 55.6을 넣습니다. 55.6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MARCHAND 펑션 제너레이트 라이트라고 구글에 검색하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55 넣고 55.6을 넣는데 그럼 그 차이가 0.6이지요. 55와 55.6은 그 차이가 0.6입니다. 0.6은 사람의 신경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55라는 것은 사람을 차분하게 하고 수면 상태로 빠지게 하는 건데 55.6 되면 그 차이가 0.6이 나지요. 0.6이 신경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55와 55.6 이렇게 되면 0.6 차이가 나는데 원래 0.6이 신경의 주파수에 관련된 건데 신경을 차분하게 합니다. 설명을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제너레이터 프로그램을 받으시려면 MARCHAND FUNCTION 제너레이트 라이트라고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측에 위에 55Hz라고 되어 있지요. 55Hz는 수면 유도하는 겁니다. 수면 유도하는 주파수고 55.6은 55, 55.6은 그 차이가 0.6이지요. 0.6은 사람의 신경에 작용하는 주파수입니다. 신경이 차분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55, 55.6 이렇게 해서 듣게 되면 0.6이 작용을 합니다. 0.6 신경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버리는 작용을 하니까 마음이 번거롭거나 그럴 때는 한번 이 방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뭐 좌우 볼륨 조절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당기면 당길수록 볼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55.6Hz와 55Hz 이렇게 55를 놓고 엔터 치면 이렇게 55 구간만큼 갑니다. 여기도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 두 음악을 이 두 주파수를 놓고 녹음을 해서 좀 길게 해서
MP3에 담거나 그렇게 해서 마음이 좀 번잡해지거나 이러면 들어보시면 고요히 해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들으셔도 되고 누워서 듣게 되면 흥분한 신경이 가라앉아 버리고 차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서 한 5분 정도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녹음을 하게 되면 그 주파수가 조금 변화가 생기는데 55, 55.6 하면 0.6이란 차이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0.6이라는 게 신경을 차분하게 만드는 그런 주파수라서 평소에 mp3나
MP4나 녹음을 해서 평소에 듣고 다니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요히 해서 충분히 이완을 시킨 다음에 혹은 잠을 자듯이 고요히 누워서 듣게 되면 신경이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마음도 같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 주파수를 오랫동안 연구를 했었는데 저는 그냥 뭐 좋아하는 음악 배경에다가 희미하게 깔아 넣어서 같이 녹음을 해서 듣고 다니는데 그러면 평소에 계속 듣는 게 되니까 아무래도 명상을 시작하거나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할 때는 그게 이제 몸에 익숙해져서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주파수음이라는 게 아주 희미하다고 해도 귀에 들릴 듯 말 듯 하다고 해도 우리 몸에 있는 무의식이나 본능은 그걸 듣고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세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에 넣고 평소에 자주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그 다음에 풍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수행자들은 아무래도 기운이 좋은 곳에서 수행을 해야 되니까, 풍수적으로 기운이 좋은 곳인가 아닌가 가려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뭐 소맥을 가려내는 방법은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지요. 그 소맥을 찾는 법에서 보면 어떤 도구를 들고 엘로드나 뭐 기타 등등 양손에 들고 크로스가 되는 지역은 아주 안 좋은 기운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많지요. 뭐 산에서 수영을 한다든가 뭐 산 근처나 바다나 수영을 하실 때는 먼저 수맥이 있나 없나를 가려서 수맥이 없는 유해 기운이 들어오지 않는 자리에 앉아서 수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수맥부터 가려내는 방법을 익혀두시면 그걸 가지고 내가 앉아서 수행할 자리가 수맥지인가 그것만 가려내도 수행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림에 보면 이건 뭐 제가 이 지역을 답사를 간 게 아니고 위성 지도상으로만 체크를 한 겁니다. 그 사진상으로도 기운이 배어 나옵니다. 이게 정신과 같은 기운이라서 근데 사진상으로 체크했을 때는 현장에서 약간 그 폭이 차이가 나긴 납니다. 현장에서 좀 줄어 있거나 더 늘어져 있거나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흘러가는 기온 형태는 동일합니다. 여기 보면 산의 맥이 이렇게 흘러와서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 가서 멈춰져서 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근데 혈자리 부근에서 명상하는 게 좋지 혈 중심에 들어가서 명상하는 거는 그다지 좋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여러 가지 기운이 흘러갑니다. 모두 괜찮은 기운인데 보면 이런 종류의 기운이 또 흘러가고 또 이렇게 또 기운이 흘러가고 이렇게 또 기운이 흘러가는데 이게 이제 결국 가다가 한 자리에 모여서 혈이 만들어지는데 혈자리에 앉아서 하는 건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혈 부근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김춘추 묘인가 뭐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는 무국지입니다. 무국지.
무곡지는 뭐 제가 명칭을 잡은 건데, 이런 자리는 사실 이런 자리가 조상 풍수에 있으면 그 후손들은 상당히 힘듭니다. 항상 대중을 위해서 싸워줘야 되는 그런 운명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김유신도 그렇지요. 김유신도 이러한 종류의 기운인데 김정은이도 이러한 기운을 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쟁하거나 싸우거나 적을 물리치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위성 지도상으로 체크를 한 겁니다. 근데 일반인은 수행을 안 한 사람은 그게 가능하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수행하지 않은 분들도 자기 자신 내부의 본능과 무엇이건 이걸 다 압니다. 본인한테 전달이 안 될 뿐이지. 그래서 그 관용자라는 게 있는데 이게 관용자입니다. 관용자. 펴면 이게 90도로 펴져서 여기서 회전이 됩니다. 회전이 되게끔 기온 따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건데 이건 아마 찾아보시면 굉장히 가격이 비쌀 겁니다. 심지어 90만 원, 뭐 100만 원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사실 제가 그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방해가 되긴 하겠지만 사실 90만 원, 100만 원 이게 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회전만 잘 되는 5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100만 원짜리 가져다 써도 기운이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이뭐 헤드 성분에 따라서 기운을 잡는 게 달라지니까. 이거는 엘로드 같은데 이 엘로드 이건 뭐 있으면 집안에서 수맥이 겹치나 안 겹치나 수맥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는 이걸 가지고 동영상을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집안이나 자기가 주거하는 지역의 근처에 수맥이 있나 없나는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엘로드는 뭐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행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 관용자라고 해서 심용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가격이 9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합니다. 모르는 분은 이걸 삽니다. 사서 이거 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90만 원, 100만 원짜리. 이 회전만 잘 되는 뭐 한 5만 원짜리나 뭐 5에서 10만 원짜리가 적당합니다. 저도 이 관용자를 처음에 접하고는 세상에 뭐 이런 게 있나 해서 저도 고가에 한 40만 원짜리인가를 샀어요. 그걸 얼마나 가지고 다니면서 돌렸는지 지금은 회전하는 부분이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저도 그걸 들고 온 산을 다녔죠. 어디 가면 회전수가 많이 나오나. 그래서 그걸 들고 뭐 어떤 경우는 흉가인 줄도 모르고 흉가에 가서 하루 종일 그것만 돌리고 있고 산을 따라다니면서 네 그것만 돌리고 약수터에 가서 기운이 있나 돌려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능이 그 관용자하고 느끼는 게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 산에 있는 기운 등등을 체크하는데 몸의 모식이 이 관용자의 모식의 기운이 관용자에 타고 들어가서 그 방향을 일정하게 가리키게 되는데 이렇게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문제는 첫 번째 문제가 세 달 정도, 3개월 정도 온 산을 다니거나 자기가 궁금한 데 가서 자꾸 회전수가 얼마나 나오나
사실 회전수가 많이 나오건 뭐 적게 나오건 상관이 없는데 관용자 처음 사면 거기서 회전수가 많이 나오는 것이 대길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서 저는 모르니까 좋아 보이는 곳에 가서 회전수가 얼마나 나오나 그렇게 돌리고 다니다 보면 무의식하고 관용자하고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이를테면 자전거 타는 것처럼 그 익숙해지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그 다음에 관용자 헤드 무리 부분에 특별한 것을 달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뭐 제가 그 기운을 파악하려면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전부 관용자로 파악을 한 겁니다. 이거 헤드에 뭘 다느냐에 따라서 관용자 머리에 뭘 다느냐에 따라서 이게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위성 지도만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제가 훗날에 시간이 있으면 이걸 뭐 배우시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가르쳐 볼까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문화센터나 뭐 사회교훈이라 가서 이걸 한번 가르쳐 볼까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익숙해지는 과정만 넘어가면 제가 헤드에다가 뭘 달아라 주기만 하면 산에 있는 혈 흐르는 자리, 기운 흐르는 자리 그 폭 정도가 빠짐없이 체크가 됩니다. 기감이 없더라도 모든 종류의 기운을 다 그 관용자 하나만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제가 소행자의 길 영상을 만드는데 사실 뭐 많이 보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보실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하지요. 그래서 이 관용자라는 것에 헤드에다가 뭘 다느냐에 따라서 기온 체크가 달라집니다. 일단은 3개월 정도 자전거 타는 것처럼 자전거를 어떻게 타면 되는가 익숙해질 때까지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 관용자 하나로서 모든 기운을 체크가 가능합니다. 삭격 같으면 어디서 기운이 날라오느냐 이것까지 다 체크가 가능합니다. 제가 해봤으니까. 근데 그때마다 이제 헤드에 어떤 주파수 파장을 달리하는 어떤 그 장치 같은 걸 달아야 돼요. 이거 달기만 하면 자전거 타는 것처럼 익숙해지기만 하면 모든 기운이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위성 지도만 펴놓고 머리로 신경 쓰고 기운 파악하기가 싫으면 그냥 관용자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여기로 흐르네 선을 그어놓고 저기로 흐르네 그어놓고 그렇게 해서 또 뭐 시간을 또 보내는 날들도 있습니다. 그 수행하는 사람이 좋은 자리를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소개를 해보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이 관용자를 들고 온 산을 이 관용자에 미쳐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기운별 체크를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지렁이를 한 마리 잡아서 물론 다치지 않게 헤드에 달아서 어디하고 기운이 파장이 맞나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렁이는 다시 온전하게 다치지 않게 해서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들판이나 산을 다니면서 그것만 하고 다닌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명상 수행 이야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많이 보신다면 제가 할 수 없는 소리인데 그 자미 원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풍수 기운이
굉장하다고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신데, 그리고 그런 자리를 찾는 게 풍수사들한테는 평생의 목표지요. 저는 자연 정령들하고 이야기가 되니까 이전에 도성국사가 그 자미원국을 찾은 자리가 어디냐 이렇게 수소문해서 들어가면 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도성국사의 행적을 아는 자연 정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뭐 수행하거나 뭐 연구하거나 심심해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그 도성국사의 행적을 아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디 가서 자미원국을 찾았냐. 그렇게 하니까 뭐 좀 시간이 걸렸지만 그 자리를 찾게 되었는데, 물론 뭐 집에 앉아서 위성 지도상으로 대화를 해서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어차피 제 기억에 남아봤자 좋을 것도 없을 것 같아서 아예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렸습니다. 지금 그 자리를 다시 위성 지도를 펴놓고 찾아가 보라 그러면 저는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속적으로 제 머리에다가 기운을 넣어서 잊어버리라 해서 결국은 반복적으로 해서 잊어버렸으니까, 지금 또 위성 지도를 펴놓고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못 찾게 지금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알게 되면 또 언젠가는 또 그걸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기록도 안 남기고, 뭐 길지나 중요한 어떤 뭐 이치나 비급 같은 건 그냥 머릿속에 넣고 잊어버리면 잊어버린 대로 놔둬 버립니다. 그걸 기록을 남기거나 어디다가 또 써놓고 하면 결국에는 그게 세상 밖으로 나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본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자리를 보니까 그 자리만 빼놓고 주변에 다른 문중묘들이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쓸 수가 없지. 문중들이 얼마나 심하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 자리만 둥글게 크게 비어져 있고 주변에 한 뭐 2, 30m 간격으로 문중묘가 쭉 들어서 있어서 거기는 어차피 쓸 수가 없습니다. 문중묘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도성국사가 그 뭐 널리 여러 풍수사들이 알려진 자미원국에 대한 설명들을 인터넷에 돌고 있는데, 그 설명을 보고 그 위치를 보니까 위치 설명을 거의 그대로 해놨는데 어느 일부분은 반대로 해놨어요. 그 자리를 찾지 못하게. 그래서 그곳이 자미원국이구나 확신을 했습니다. 확신을 했지만 이걸 내가 내 머릿속 기억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뒤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비슷한 위치에 있기는 한데 그 북은 뭐 한 1, 2km, 3, 4km는 접근을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4, 5km 이내는 그 위치까지 접근한 사람은, 제가 인터넷을 보고 뭐 풍사들 의견을 봤는데 접근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굳이 그런 자를 찾고자 한다면 위성지도 보고 여러 자연 정령이나 유령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 도성국사의 행적을 아느냐 그렇게 물어서 수소문해서 들어가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지만 결국은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 뭐 자미원국이나 뭐 길지나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한테는 참그 희망적으로 생각이 될 텐데,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길한 자리에 많이 조상 선령을 둔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 심성이 정말 바르고 순수하고 자기가 세상을 위해서 정말 이익되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고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좋은 길지가 들어가면
그 길지라는 게 사람을 환상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기운이 자꾸 좋은 게 들어오니까 사람 마음이 거기에 지배되어서 자꾸 좋은 방향으로 자기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권력에 들게 되고, 권력이 들면 자꾸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끝도 없죠, 인간이. 그러다 보면 거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서 힘없고 약한 자들을 상대로 착취를 하고 무시를 하고, 그게 군림하려 들고, 그게 더 나아가면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하는, 지금 저 위에 있는 정치인들처럼 되어버립니다. 그게 풍수기운이 굉장히 강한 자리이거나 굉장히 뛰어난 자리인데,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면 무수히 많은 민중이 억압과 고통 속에서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제 머릿속에서 철저하게 지워버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지우는 게 가능하냐? 뭐 그건 제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자꾸 지속적으로 제 머리에 그 기억 있는 부분을 계속 갖다가 기운을 몰아넣어서 지워버립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 어차피 또 썰 일이 또 생기기 마련이니까, 그렇게 위험해지는 부분을 제가 기억을 하면 저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구경만 했죠. 그리고 그 수행자들이 풍수 기운을 참 얻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이. 그럴 때는 스티로폼 있지요. 깨끗한 거. 그 뭐 핀이나 이렇게 꽂으면 금방 쑥쑥 들어가는 거. 그걸 좀 큰 걸 사셔서 선을 바둑판처럼, 어, 이왕이면 좀 직선으로 바르게 쫙 그어서 가로 세로 뭐 400개 만나는 점이 생기게끔, 그러니까 정사각형 형태로 선을 이제 그으면 바둑판처럼 서로 겹치는 부분이 나오지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깨끗하고 작은 못 있지요. 못을 하나하나씩 질서 정연하게 가로 400개, 세로 400개, 그 공간 400개와 400개 사이에 그 공간에다 빼곡히 갖다가 꽂으면 하늘에서 천기가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사각형 스티로폼이 있으면 이렇게 쭉 선을 긋겠죠. 조밀하게 그어야겠지요. 많이 꽂으려면.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에 뭐 만약에 뭐 욕심을 많이 내서 400개를 이렇게 이 지점마다 꽂고, 그리고 이쪽 방향에도 400개 못을 이렇게 꽂고 이제 아주 많이 이제 하려고 하는 분들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 이게 겹치는 부분 있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꽂으면 400 곱하기 400이면 굉장히 많은 못을 꽂아야 되죠. 작은 못. 이렇게 이마디마디다 꽂아 놓으면 하늘에서 천기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제가 옛날에 한참 전에 연구하던 건데, 이건 풍수를 모르시고 수행하시려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 사정이 뭐 좋지 못해서 조상 풍수를 이장을 못하거나, 나는 자연의 기운을 받고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은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믿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만 알고 계셔야지 자꾸 여기저기다가 말씀을 해버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 한번 실행에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만 알고 계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을 믿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마음속에 그렇게 하시자고 다짐을 하시고 실행에 옮겨 보셨으면 합니다. 여기다가 뭐 못을 100개를 꽂았다. 작은 못을 여기 이 구간이 100개가 되겠지요. 선을 긋게 되면 100개를 만들고자 하면 100개 여기다 못을 꽂고 여기도 물론 100개가 되겠죠. 100개를 못을 꽂고 만나는 지점에 또 못을 꽂으면 100 곱하기 100개에서 숫자가 나오겠지요. 그만큼 못을 사서 작은 못으로 스티로폼을 꽂기 쉬우니까 꽂아두면 전기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 자기 방에 공부하는 곳에 두거나 저는 이전에 이 장치를 뭐 욕실에도 두고 방에도 두고 뭐 거실에도 두고 해서 거기 그냥 항상 집안에 가득 차게 해두고 그렇게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저를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오랫동안 글을 읽어보니까 뭐 나름대로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만 제 영상을 보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유튜브에도 뭐 다 막아 놔버려서 제가 뭐 요주의 인물인지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일개 수행자인데 제가 뭐가 못마땅해서 그렇게 유튜브 조회수를 줄여버리는지 자기 마음대로 뭐 줄였다 말았다는데 난 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 영상을 블로그에 와서 올려놓을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조밀하게 만들면 뭐 욕심이 많은 분은 뭐 400개, 500개 이렇게 정상화해 놓겠지요. 뭐 400, 근데 그 짝수 숫자인 경우는 400개, 400개가 되겠죠. 근데 홀수로 뭐 405개, 이쪽에 405개, 405개 하면 또 다른 전기 종류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나중에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로 세로가 짝수일 때는 음의 전기가 내릴 수도 있고 양의 전기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홀수일 때도 홀수일 때는 또 음의 전기인지 양의 전기인지 한번 설치를 하셔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로 세로가 짝수면 음인지 양인지 알아보시고 가로 세로가 홀수일 때는 또 음인지 양인지 음의 전기가 내리는지 양의 전기가 내리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 제 영상을 많이 보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그러지 않으면 그런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분이만 알자. 근데 이런 게 제가 왜 이런 말을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냐 하면 사주도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악용을 심하게 했을 때는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감히 못 드려요. 정말 순수하고 착한 분들이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옛날 성인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로 세로에 따라 음량이 달라집니다. 가로 세로 숫자에 따라서 못에 그러니까 가로 세로는 일정하게 못이 같아야겠죠. 이게 100개면 100개 이 꼭지점 각각에 다시 처음부터 꽂으면 100 곱하기 100 하면 못의 개수가 나오죠. 작은 걸로 좀 깨끗한 걸로 해서 선을 그어서
짝수일 때는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고 홀수일 때는 양일 수도 음일 수도 있고 기온이 내려오나 궁금하면 그거 구리동전을 10원짜리 구리동전을 실에 매달아서 이 옆에다 한번 대보세요. 대보면 이게 왔다 갔다 폭이 점점 커질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전기가 떨어지는구나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행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집안 사정으로 뭐 사정이 어려워서 조상 풍수를 옮길 수가 없다. 혹은 집터가 내가 사는 방이 들어가면 항상 공부도 안 되고 뭐 잘 안 되고 이런데 좀 깨끗한 기운을 하늘에서 끌고 내려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행자의 길 시간에는 뭐 여러 가지 수행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수행자의 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할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마음속으로만 혼자 간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에는 흘러나가서 세상이 굉장히 어지러워질 수 있는 그런 진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라가 어려운데 작게라도 세상이 깨끗해지고 밝아져야지 괜히 그러한 법들이 세상에 흘러다녀서 세상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막아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오늘 수행자 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